공격에 나섰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철회로 생긴 균열을 수습하고 공조전선을 다시 구축하자는 취지입니다. 야 3당 대표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야3당의 공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절제도 하고 마음도 비우고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우리 3당이 새로운 각오로 작은 이에 복잡한 계산, 주도권 다 내려놔야 합니다. 야 3당 대표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천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순실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졌었죠.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는 야당과 비주류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군요. 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여론을 선동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입니다. 그건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내 비주류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김무성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회의는 해당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장우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도정이나 잘 챙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친박계는 당이 화합하고 내년 대선에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로드맵을 비주류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검찰에서 최두희 기자가 언급을 했지만요. 최순실 특검 법안 결국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특검법은 1시간쯤 전인 오후 5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0명, 기권은 14명이었습니다. 야당이 특별검사 2명을 합의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법사위가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직권 상정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인 이후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네, 특별검사가 추천돼서 임명돼 본격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지금 진행되는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별도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처리돼 국정조사 특위도 본격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내 비주류이자 김무성 전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이 선임됐고 최장 90일간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조사 대상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조사 대상 인물이 검찰 수사나 재판을 사유로 조사에 나오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조항을 명시한 겁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공수권자인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 안보와도 직결돼 그 자체가 2급 국가 기밀입니다. 그런 만큼 주치의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20여 명의 자문의가 있고 청와대 의무실장과 간호사가 24시간 대통령의 건강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보건당국 조사 결과 차움병원 의사 김모 씨가 최순실 씨 자매 이름으로 대리 처방한 주사제를 수시로 청와대로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대통령 자문의로 위촉되기 전부터 주사제를 반입했고 대통령에게 직접 놓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수백 가지의 건강 정보를 알 수 있는 대통령 혈액을 최순실 씨의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 업무 규정상 국가기밀은 반출해서는 안 되고 공무상 반출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규정은 통째로 무시됐습니다. 갱년기 여성들이 주로 찾는 이른바 태반주사가 청와대에 무단 반입된 것도 경우상의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통령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사제가 공식 기록도 없이 청와대를 오갔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의무실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타민 주사제를 굳이 대리 처방에 반입하고 대통령 혈액 검사를 외부에 맡긴 이유 역시 의문입니다. 최순실 씨는 여러 차례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도 연관성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청와대는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살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이 회장과 계주 김모 씨 사이에 여러 차례 돈이 오간 사실을 파악하면서 이 계모임을 더 살핀 겁니다. 최순실, 순득자매, 이 회장이 자주 들린 것으로 알려진 유흥업소 사장 P씨 등 25명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게 이른바 최순실 1,000만 원 개인데요. 이 계모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각종 난관에 부딪혔던 LCT 사업의 로비 창구로 이 회장이 이용하지 않았느냐는 의혹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계주 김씨 서울 방배동 자택과 서울 청담동 사무실, 유흥업소 사장 P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계주 김씨는 수입 의류 유통업체와 명품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왜 돈이 오갔는지 살피겠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에 구속된 이 회장은 개원인 것은 맞지만 계주와 오랜 친분으로 가입한 뒤 돈만 보냈기 때문에 최순실 씨 자매가 회원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이영복 회장은 정관계 로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된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로비 의혹에 대해서만은 여전히 모르쇠입니다. 또 비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증거가 확실한 일부 금액만 인정하고 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100여일 도피 과정에서도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물어도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LCT 사업은 사실상 특혜성 허가와 대출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아파트 건설이 불가능한 곳에 초고층 주거 복합시설이 들어서게 됐고 신용불량자인 이영국 회장이 주도한 사업에 군인공제회와 부산은행이 수천억 원을 대출해주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런 배경에 이 회장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이른바 실세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 회장이 접촉한 인사들이 누군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후 LCT 자산관리업체 대표를 맡았던 정기룡 현 부산시 경제특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구체적인 로비 실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라는 그런 인물이 어렵게 찾을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고 수십 년 전부터 이미 사실 알고 있는 사람은 다 어떤 그 정보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제 관심이 없었다가 이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하지만 관객 34만 명으로 흥행에 참패. 너무 황당해서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 너무 황당한 이야기다. 그리고 너무 억지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뭐 되려 뭐 다큐멘터리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신 감독은 이번에는 진짜 최순실 게이트로 영화를 만들어 내년 여름 개봉합니다. 30에서 40억 원 규모의 블랙 코미디로 CJ나 롯데 등 대기업이 투자 배급을 맡고 일부는 크라우드 펀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라는 제목의 시나리오도 거의 완성했지만 연일 새로운 사건이 터지며 계속 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새로운 어떤 의혹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도저히 영화적 상상력으로는 현실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많은 일들이 좀 더 벌어진 후에 그것들을 좀 참고해서 현실을 좀 반영하자. 영화가 만들어진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가상 캐스팅까지 하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순실 역에는 김혜숙, 정유라는 황선희, 박근혜 대통령은 서희숙, 정윤회는 이기영 씨가 꼽히고 있습니다. 현실이 영화적 상상을 뛰어넘는 참담한 상황. 이 속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다룬 영화가 관객들의 호응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선입니다. 해가지고 그 판사 역할하는 제소자가 너는 징역 얼마에 얼마다 하면 거의 맞대요. 그게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신 분이죠. 그거는 아예 거의 뭐 오차가 별로 안 나요. 거기서 한 게 워낙 경험들이 풍부하셔가지고 오차가 거의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의 재판 들어가면서 바로 받으면 자기 형량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최순실 같은 경우는 지금 독방에 있으면서 일단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면회도 안 시키고 있고 TV에도 못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 입으로 나 무기징역인가요? 물어볼 정도면 무기징역 그 살만한 죄를 졌다고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무기징역 살으셔야 되겠지만. 변호인이 그 제3자 뇌물 제공,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그
가능성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거기에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이니까. 가능해요, 진짜로? 가능해 하죠, 법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은 아마 변호인이 그 언론에 벌써 많이 났으니까요. 제3자 뇌물 제공이지만 그게 특값 1억 이상이면 특가법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이니까 최순실 씨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 법에 적혀 있는 대로 저 무기징역인가요? 그렇게 한 30년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글쎄요. 뇌물죄가 뭐 뇌물죄를 의율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니 그게 이제 의율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 5년에서 10년 사이가 아닐까. 아니 이게 저 무기징역인가요? 너무 희망 주지 변호사한테 물어보려면 변호사들하고 관계를 잘 풀어야 되는데 벌써 2명이나 변호사가 그만뒀단 말이에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신기해요. 뭐 특검으로 가니까 기간이 길어져서 자기 업무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 기소될 때까지 그 한다고 특검 하는데 할 거 몰랐나요? 제가 봐도 그런데 설마 최순실 씨가 또 변호인들한테도 갑질을 해서 아이 참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변호사가 그런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두 번째 변호사가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잘 알아가지고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직전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만은 수사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미리 약속이 됐답니다. 언제까지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으면은 제가 그 수사 기록 확보할 수가 없어서 변론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 이후에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하자 약속했던 부분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아니 워낙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최순실 씨가 그렇죠. 이게 지금 뭐 이게 변호사의 얘기도 나름대로 뭐 그런 약속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워낙 그동안에 이제 최순실 씨가 뭐 학교 찾아가서 갑질하고 야 너 나와 막 선생님한테 수업 중인 선생님한테 이랬다니까 이러면 너 잘려 뭐 이런 그 병원 가서 또 핸드폰 좀 주워와 하고 막 자기 잃어버린 거 간호사들 시키고 온갖 다니면서 다 갑질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에도 이른바 변호사 갑질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거는요. 이런 이제 피고인 안 돼보셨죠? 저는 한 5번 조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게 피고인이 되면요. 변호사가 시집까지 피고인이 되면은 마음이 아주 약해집니다. 아무리 최순실 씨가 뭐 난다 긴다 해도 교도소 갇혀서 독방에서 지금 한 20일 가량 지금 살고 있으면요. 뭐 기댈 사람이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사한테는 뭐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마치 목사님처럼 자기 운명을 물어보는 거죠. 그런 양심은 있는 사람인 거죠. 양심이 아니고 그래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도 보면 이경재 변호사님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어쨌든 그렇게 겁날 일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몰랐겠죠. 너무 권력을 믿지 않았나 반성 많이 하길 바라겠어요. 네, 날은 온화한데 공기가 탁합니다. 호흡기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먼지 농도 서울이 세제곱미터당 98마이크로그램, 대구는 100마이크로그램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먼지 농도가 평소 대비 2배가량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내일 차츰 비가 내리면서 남쪽부터 서서히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주로 남쪽 지방에 비다운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제주와 남해안에 최고 40mm가량 오겠고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기도 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와 충청도는 5에서 20mm, 서울, 경기나 강원도 쪽은 5mm 안팎으로 적은 양이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고요. 이후 주말 동안은 내내 맑겠습니다. 크게 춥지도 않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중반 들어서면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사나흘간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 구름 없이 아주 맑은 상황인데요. 서쪽을 중심으로 먼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대체로 맑겠지만 차츰 흐려지겠고요. 밤 시간이면 전국 많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6도, 창원 8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7도, 강릉 19도, 광주나 창원은 16도로 남부지방 중심으로 오늘보다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여론, 선동을 통해서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헌법에 의한 재판,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딱 인민재판식입니다. 그건 인민재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당내 비주류를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김무성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비상시국회의는 해당 행위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장우 의원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도정이나 잘 챙기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친박계는 당이 화합하고 내년 대선에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로드맵을 비주류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검찰에서 최두희 기자가 언급을 했지만요. 최순실 특검 법안 결국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순실 특검법은 1시간쯤 전인 오후 5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는 10명, 기권은 14명이었습니다. 야당이 특별검사 2명을 합의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대립하면서 법사위가 파행을 빚기도 했는데요.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만나 직권 상정을 논의하는 움직임을 보인 이후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특별검사가 추천돼서 임명돼 본격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지금 진행되는 검격에 나섰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추미애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과 철회로 생긴 균열을 수습하고 공조전선을 다시 구축하자는 취지입니다. 야 3당 대표들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 야3당의 공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 절제도 하고 마음도 비우고 해야 될 그런 때입니다. 비온 뒤에 땅이 굳듯 우리 3당이 새로운 각오로 작은 이에 복잡한 계산, 주도권 다 내려놔야 합니다. 야 3당 대표들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천도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순실 정국에서 입지가 좁아졌었죠. 새누리당 친박 지도부는 야당과 비주류를 상대로 반격에 나섰군요. 네, 새누리당 지도부는 연일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야권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특히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여론을 선동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별도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계획서도 본회의에서 처리돼 국정조사 특위도 본격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에는 새누리당 내 비주류이자 김무성 전 대표 측근으로 꼽히는 김성태 의원이 선임됐고 최장 90일간 조사를 벌이게 됩니다. 조사 대상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정조사에서 조사 대상 인물이 검찰 수사나 재판을 사유로 조사에 나오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해온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조항을 명시한 겁니다.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